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의 일부를 조작했다라고 시인한 국민의당.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추경 인사청문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질문부터 가야겠죠?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그런 제보가 조작된 것이다. 어제 이제 박주선 위원장이 시인을 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뵈러 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째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선거는 공정한 룰에 따라서 철저한 팩트 하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문준용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취업에 대해서 조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건 공당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형사 고발도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누구를 고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유미 당원의 어떤 조작국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윗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좀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검증해서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따져봤어야 됐는데, 당시에 좀 선거 워낙 화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못하고 이제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라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안철수 의원의 제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또 저자 맞습니까?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잘 모른다는 설도 있고, 또 상당히 그동안에 안 대표님 선거에 많이 도움을 줬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안철수 전 대표 정도가 사진 하나 찍었다고 해서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과연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명선거 실천단 정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아마 박지원 상임위원장에게도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진상 파악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시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디 페북에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저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변명으로 한 것인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 배후를 지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거 협치의 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은 협치의 계기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이것은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여튼 아직까지 좀 철저한 조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한 건 이제 인정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그것이 윗선에 보고가 됐고, 우리 당의 이제 윗선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우미 씨 단독으로 조작하고 윗선에서 잘 모르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예. 나온 팩트는 그건데 어쨌든 간에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책임자 처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당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치도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가 연관시키는 문제는 아니죠. 예, 두 문제는 별개다. 예.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의 도덕성이 치명타가 돼서 상당히 그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저로서도 정말 황당하고 좀 화가 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총선 직후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제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할 말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법원에서 전체 무죄가 선고했기 때문에 예. 명예가 회복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이게. 자,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도 국회 동의를 얻기보다는 좀 임명이 강행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인사청문회하고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 이어지는데 이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기성 정치가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총선 때도 국민들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변화와 개혁을 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총선 이후에 정치권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정권을 잡은 그 문재인 정부 여당도 적폐청산이나 변화와 개혁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예. 거기에 대응하는 야당도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성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저는 그 전부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적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을 안 했어요. 과연 무엇이 적폐인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적폐라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뭔가 정말 이 시대의 적폐가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국정을 집중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국정 철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금 약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정치, 마음씨 좋은 겸손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제가 청문회 여쭤봤는데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지금 야권에서는 부적격 3인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적합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적폐청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인데 과연 거기에 맞는 장관 후보냐가 문제고요. 예.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송영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척결돼야 할 적폐 중에 하나가 군납 비리 아니겠습니까? 예. 군납 비리에 대해서 그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직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에 무슨 연봉을 월 3천만 원씩 받는 이러한 그 직장 생활을 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법인에서 월 3천만 원씩 준 이유는 무슨 로비와 관련되거나 군 정보를 뭐 제공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세상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면 논문 표절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부처의 업무인데 관련된 업무인데 다른 부처 장관 같으면 모르지만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덕성이 이제 여러 가지 5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처 관련된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이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조금은 덜 할 수 있겠는데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김상곤 후보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대엽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는 뭐 두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덜하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해명에 여러 가지 뭐 거짓말 의혹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다 좀 적합치 않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응원하는데 야당들은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발목 잡기만 열중한다. 왜 야당 달래지 않냐 타박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고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니 무슨 뭐 여론이 인기가 높으면 뭐 모든 게 다 뭐 부사 통과입니까? 오히려 야당의 역할은 그러한 때 오히려 잘못된 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예. 여론이 좋다고 해서 다 뭐 오케이 해주면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지적들은 적절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야당들 지지율이 되게 안 나오잖아요, 사실. 예?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요. 예.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뭐 물거품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칙과 기준이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야당이 저는 인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지만은 원칙은 저는 첫 번째 원칙은 그 국민의 민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예. 그 능력이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예. 능력과 철학이 있어야죠. 아하. 그것이 우선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성의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또 도덕성에만 치우친 감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 정말 예. 국민이 바라는 알겠습니다. 개혁이나 국민의 예. 편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예. 윗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좀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검증해서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따져봤어야 됐는데 당시에 좀 선거 워낙 화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못하고 이제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미 씨라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모르시는군요. 예. 근데 뭐 이 사람이 그 안철수 의원의 제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또 저자 맞습니까?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의 일부를 조작했다라고 시인한 국민의당.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추경 인사청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 질문부터 가야겠죠?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그런 제보가 조작된 것이다. 어제 이제 박주선 위원장이 시인을 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뵈러 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째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선거는 공정한 룰에 따라서 철저한 팩트 하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문준용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취업에 대해서 조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건 공당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형사 고발도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누구를 고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유미 당원의 어떤
조작국으로 밝혀졌는데요. 하게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시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디 페북에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예.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변명으로 한 것인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 배후를 지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네. 일각에서는 이거 협치의 계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은 협치 계기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이것은 하여튼 잘 모른다는 설도 있고 또 상당히 그동안에 안 대표님 선거에 많이 도움을 줬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안철수 전 대표 정도가 사진 하나 찍었다고 해서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과연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명선거 실천단 정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아마 박지원 상임위원장에게도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진상 파악